이어서 그 강의를 진행하게 될 심장혈관내과 김범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민성 쇼크고요. 그 앞서 장하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관상동맥 질환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나가셨는데 그 심근경색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형태의 질환이 이제 시민성 쇼크를 포함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시민성 쇼크, 뭐 한자로는 뭐 심원성 쇼크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시민성 쇼크 하면 이런 복잡한 모식도가 저희 머리에서는 흐르고 아마 장하성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복잡한데 이런 환자들을 보는 입장의 의사로서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잘해도 예후가 나쁠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먼저 생각이 되게 들고요. 처음부터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스러운데요. 그래서 뭐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뭐 보통의 분들이 쇼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쇼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님께서는 이제 많이 놀랐다, 뭐 충격을 받았다, 누가 쓰러졌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뭐 이런 내용일 것 같고. 그런데 그 옆에 듣고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조금 더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입원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급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들리는데요. 첫 번째 증례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환자분이시고요. 8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한 몇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다른 병원에서 이제 관상동맥 시술을 받으셨던 과거력이 있으시고요. 한 30분 전에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처음에 식은땀 굉장히 많이 흘리시고 피부도 축축하고 차고 그다음에 구토도 하시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의식도 약간 떨어지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셨고요. 그래서 바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한 70에 40, 맥박은 50회,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소변줄을 끼워봤는데 소변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며칠 전에 집에서 전처럼 140에 70인데 왜 이렇게 혈압이 낮아졌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쇼크일까요? 실제로 쇼크겠죠. 쇼크의 환자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쇼크에 대해서 혈압이 되게 떨어진 상태 아니면 혈압이 많이 떨어진 상태 사실 어떤 거가 맞을까요? 글쎄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의학적인 의미의 쇼크의 정의라고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전신순환 장애가 어쩌고 저쩌고 조직세포, 혈액 관류 저하 뭐 이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전신에 피가 안 돌아서 여러 장기들이 망가져가는 상태. 그 여러 장기라는 그런 것들은 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식도 흐려지고 콩팥이 될 수도 있어서 소변이 안 나오고 위장이나 간에 피가 안 가서 구토가 나올 수도 있고 심장에 피가 안 돌아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단순히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혈압이 낮다거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쇼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쇼크라는 것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시민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한 16% 정도를 차지한다고 돼 있고요. 가장 흔하게는 한 절반 이상의 폐혈성 쇼크, 뭐 저혈량성 쇼크도 한 16% 정도 됩니다. 그 외 나머지가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혈량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몇 해 전에 뭐 석혜균 선장님이 뭐 총상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폐혈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심한 세균 감염 때문에 뭐 전신에 혈관 확장이 돼서 뭐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시민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 심부전하고 연관돼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시민성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심장이 하는 일을 먼저 조금 알아봐야 되거든요. 심장은 주로 아까 미리 말씀 주셨지만 펌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펌프로서의 역할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급작스럽게 심장이 잘 뛰다가 이렇게 아주 설렁설렁 뛰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신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못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시민성 쇼크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전신 순환에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결국은 전신 관리에 영향을 준 쪽으로 혈압이 낮은 경우들이 거의 같이 동반이 됩니다. 되게 그리고 급성 심부전 상태가 동반이 되고 그리고 병원 안에서 이제 뭐 심정지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장 중환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이제 시민성 쇼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시민성 쇼크의 원인인데요. 뭐 시민성 쇼크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기능이 좌심 수축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한 4분의 3 정도 해당이 되고요. 좌심 기능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판막에 갑작스럽게 역류가 된다던가 심장 내에 구멍이 난다던가 오른쪽 심장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부정맥이 좀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도 시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급성심근경색이 심민성 쇼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 10% 정도에서 심민성 쇼크가 동반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뭐 심민성 쇼크 분류를 이렇게 뭐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뭐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게 되겠고요. 그다음 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된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하고 동시에 공통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에 피가 안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신 관리를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전신 관리를 시키기 위한 수액 치료라던가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압을 적정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치료로 대변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장기에 피가 안 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부전이 동반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기에 대한 보조요법이나 대치요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보조 대치요법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뭐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는 투석치료, 그다음에 호흡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그 이외에 뭐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본인 심장으로서 이렇게 구동이 잘 안 될 경우 좌심실 보조 장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심민성 쇼크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첫 번째 80세 환자분들 흉통으로 오셨던 환자분이었었는데요. 그 환자분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심전도를 바로 찍어봤었습니다. 심전도상에서는 딱 보니까 급성심근경색의 심전도가 확인이 됐었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병원 안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이면 중재시술 팀이 있고 저와 장하성 선생님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중재시술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알람이 와서 이런 환자들이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검사를 준비를 하면서 뭐 검사 준비하는데 다행히 이분은 낮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오시고 검사하기까지 한 20여 분 정도 걸렸는데요. 뭐 이제 검사하던 거 미리 정리하고 환자분 준비해가지고 검사실로 올라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한 20-30분 동안에 수액 치료 한 1.5리터 정도의 수액이 들어갔었고 충분한 산소요법하고 혈압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뭐 승합제와 혈관 숙축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조금 올랐지만 뭐 흉통은 계속 호소하고 계셨었고요. 그래서 혈관을 다시 보니까 여기 혈관이 하나가 짤록하게 좁아졌었고 제대로 혈류 흐름이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관상동맥 시술하셨던 혈관들은 잘 있어서 여기가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이런 스텐트라는 것들을 치료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본인 혈류 흐름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 중간에 저희가 혈전을 뭐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봤더니 이런 혈전이 원인이었었습니다. 아까 급성심근경색에서 뭐 피떡지가 찬다 그랬는데 이런 혈전도 실제로 이렇게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환자분은 금방 퇴원하셔서 뭐 지금도 외래 잘 다니시다가 뭐 되게 지방이셔가지고 지금 지방에서 주변 병원에서 약물을 잘 드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환자분들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심민성 쇼크의 몇 가지 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원인 파악을 함과 동시에 빠른 전신순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첫 번째인데요. 사실은 뭐 암이라던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심민성 쇼크는 조금 다릅니다. 진단과 치료가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탁 환자마자 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부터 막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예후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나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어렵게 얘기해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심민성 쇼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악된 원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원인에 대한 빠른 대처, 빠른 치료가 조금이나마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신순환 아까 말씀드렸던 전신에 피가 안 돌기 때문에 빠른 전신순환을 위해서 뭐 차후에 계속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한 뭐 모니터나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를 위해서는 뭐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가 꼭 필수적이게 되겠고요. 의사 한 명뿐만이 아니라 뭐 전문 의료진이나 상시 간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나 여기 계시는 장하성 선생님도 그렇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은 뭐 저희 둘이 먼저 밥 먹고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식사하고 우리 성격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서 성격이 급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신속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발생하면 할수록 환자분의 사망률은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돼서 빨리 치료하면 조금 더 좋은 예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기구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전신순환 개선을 위한 충분한 수액, 그다음에 심장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 심근 숙축제, 혈압을 올리기 위한 말초혈관 숙축제 이런 것들 쓰게 되고요. 그 외에 장기들을 도와주게 되는 기계환기, 원인되는 치료를 하게 되는 수술이나 시술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심근 숙축제나 말초혈관 숙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게 있겠지만 아주 고농도로 장기간 쓰게 되면 오히려 이 약물들은 심장에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생 풍선 펌프라던가 경피적 심폐보조기 같은 것들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더 이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신관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수액, 주사약들을 충분히 사용하기에도 불구하고 전신순환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약을 아주 고농도로 쓰는데도 혈압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타깝지만 저희 보는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 보호자분들도 그렇지만 모두 다 이렇게 옆에서 절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30에서 50% 정도가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환자분의 예후는 너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민성 쇼크의 예후를 보게 된다 그러면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에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었지만 한 20년 전, 90년대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망률이 한 70에서 80% 이상 되는 부분들이었었고 그 대부분의 시민성 쇼크의 큰 원인이 심근경색이었고 그 심근경색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혈전 용해제라는 약물들을 쓰게 되었었거든요. 그거 쓴 지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쓰고 나서 보면 사망률이 한 10% 정도 감소를 하다가 아까 이제 스텐트 시술, 경피적 순환 1차적 중재 시술, 경피적 순환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서 사망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0에서 5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예후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부분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런 전신 순환 보조 기구의 다른 여러 최신에 나오는 전신 선형 기구로서 이제 에크모란 기구들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회장님 때문에 저희 일반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지게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치료를 하면서 이 에크모란 기계가 좀 이제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좌심실 보조기구라는 그런 기구들을 써서 시민성 쇼크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계속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저기 이런 거 관련한 증례를 하나 더 보시면 요분은 몇 해 전에 있었던 환자분이셨었는데 4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전신 근육통, 오한 있으셔서 응급실에 오셨던 분이셨었고요. 오시자마자 다른 검사나 심전도나 이런 증상으로 봤었을 때는 전격성 심근염이라고 그러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의심이 됐었습니다. 보통 저희들 전격성 심근염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아침 다니고 저녁 다른 그런 질환이거든요. 아침까지 멀쩡하셨다가 저녁 돼서 갑자기 나빠지시는 굉장히 진행이 빠른 질환이고요. 대개는 이제 심장 기능이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환자실에 입원하셔가지고 모니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수액 치료, 고농도 승합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계속 낮은 상태셨었고 이때가 금요일이었었는데 토요일 날까지도 계속 나쁘셨었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이제 소변량이 거의 없어지시면서 폐부종이 진행이 되겠고 결국에는 원치 않은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너무 폐부종이 숨이 너무 차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기 위해서 기관삽관을 하고 나서 초음파를 다시 보니까 처음보다 심장 기능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돼서 저희들은 이제 경피적 심폐 보조기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경피적 심폐 보조기는 단순합니다.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산소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 대동맥에다 폼을 넣어주는 그런 장치고요. 간단하게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 실제 그 환자분은 아니고 다른 환자분의 이렇게 사실인데 굉장히 제 한 손가락만한 두께 정도에 되는 관이 이렇게 사타구니를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여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요 관, 그리고 작은 관 하나, 동맥혈로 들어가는 거나 정맥혈로 들어가 있는 관 하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거의 한 2주 정도 환자분은 좋아지기를 조금 기다렸었습니다. 되게 전격성 심근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회복이 되는 수준이 있거든요. 가장 나빠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버티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자연적인 호전이 되는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전 직후는 아니지만 이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찍은 심장 초음파인데 심장 기능은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이 환자분은 아마 작년까지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추적 관찰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졸업하셔가지고 더 이상 외래 안 오시고 계신 환자분이신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환자는 그 에크모라는 좌심실 보조기구의 도움을 아주 톡톡히 받았던 그런 환자분이셨었고요. 한 명 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세 번째 증례 환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고지혈증이 있으셨던 과거력이 있으셨었고요. 한 30분 전부터 흉통이 있으셔가지고 응급실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혈압이 한 50에 49 이 정도로 굉장히 낮았었고 맥박수 74회. 그래서 뭐 당장에 오자마자 뭐 수액도 달고 주사제도 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한 60에 50 정도로 굉장히 낮았고요. 그러면서 환자는 뭐 의식도 계속 흐려지고 그러셨었습니다. 당연히 요거 심전도가 보자마자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알람이 울려서 저희 관상팀이 호출이 됐었고요. 이때가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보시던 중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셨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보시다가 이제 나오시다가 가슴 아프시니까 계속 있으실 수가 없어서 나오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셔서 이제 119 타고 오셨는데 그날이 이제 이 말씀드린 게 일요일이었었습니다. 일요일 날 원내 다 병원 상주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데 한 20에서 한 30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다행히 그 기간 동안에 별 없이 잘 지내주셔가지고 관상동맥수를 지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혈관 검사를 딱 해보니까 아까 우리 장화 선생님께서 그 혈관에 대한 모식도 잠깐 보여주셨듯이 여기가 이제 좌주간지라 그러는 혈관인데요. 왼쪽에 나오는 첫 번째 공통되는 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혈전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를 딱 찍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검사하던 중에. 그래서 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진행하면서 여기 이런 관이 하나 환자 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에크모라고 그러는 시술에 하는 관입니다. 이런 굴다란 관이 하나 들어갔었고 에크모를 삽입하면서 그다음에 기관 삽관 같이 하고 그 심인성 쇼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치료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심인성 쇼크 같은 경우는 아까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된다 그랬는데요. 아주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혈관을 봤더니 여기 아까 좌주간지에 혈전이 하나가 걸려 있어서 이렇게 혈관이 막혀졌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스텐트라고 그러는 기구를 써가지고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했었고요. 하고 나서 보니까 처음보다는 혈관이 좀 넓어져서 피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정지가 한 번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왕창 떨어져 있는 상황이셨거든요. 이분도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치료를 진행을 하셨고요. 시술 이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서 병실로 올라가시고 퇴원하셔서 3개월 해보니까 심장 기능은 처음보다는 많이 돌아와 있기는 했었지만 아주 정상까지는 다 돌아가진 않으셨었고 이 정도 상태로 지금도 계속 외래 잘 다니고 계시는 환자분이십니다. 이렇게 증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에크모라고 그러는 기계들을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고 그거 쓰셔서 지금은 뭐 누워 계시긴 하시지만 심장이 돌아오고 뭐 이런 치료를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경피적 심폐 보조기라고 그러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최신의 기계는 아니어서 뭐 이렇게 터치 스크린 이런 건 아니고 버튼에 레버에 뭐 이런 복잡한 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하고 맞물려 있는 이렇게 정맥에서 피를 쭉 뽑아서 까만 피가 이렇게 정맥에서 환자에서 피를 뽑는 거고 펌프를 통한 다음에 산소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빨간 피로 산소를 충분히 먹으면 피가 빨갛게 변했는데 그 피를 다시 환자 몸으로 보내주게 되는 그런 심장과 폐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간단하게는 환자한테서 정맥을 체외로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산소화 장치에 산소를 공급해서 폐의 역할을 해주는 장치와 그다음에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펌프로 다시 체내에 공급을 해주는 이런 단순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설명은 단순하게 드리지만 그 구동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고 혈전도 잘 생기고 자동차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면 두 개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또 다른 심장이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단순하게 에크모 기계가 심장을 도와주는 기구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기계는 아니고요. 구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제 대동맥 분성 펌프라 그래서 뭐 현재도 많이 쓰고 있고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대동맥 분성 그 좌심실 보조 기구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개는 안 됐지만 뭐 임펠라나 탄데마트 같은 좌심실 순환 보조 기구들을 우리 곧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성 쇼크, 뭐 예전에 아직까지도 사망률이 높긴 하시고 예전에 시민성 쇼크 발생하시면 절반의 이상 분들이 예후가 좋지 않으셨었는데 이런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저희가 이제 예후를 좀 이제 상승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성 쇼크를 치료하는데 뭐 특별한 장비, 장소가 필요하냐? 근데 대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약제가 필요한 상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주 고농도의 승합제, 고농도의 강심제를 써가지고 뭐 적정 수준의 심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그런 약물들을 조금씩 낮춰야 되는데 그런 약을 좀 쓰고 줄이고에 대한 모니터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모니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순환 보조를 위해서 나머지 장기 보존을 위해서 이제 인공호흡기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석, 기계적 순환 보조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 병실에서는 쓸 수 있는 기계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의 모니터가 필요하겠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전도, 동맥혈압, 중심정맥합,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폐동맥암이나 심장 박출 지수 같은 것들을 이제 환자의 머리맡에서 모니터를 하게 되겠고요. 상시 간호 인력 그리고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심장내과 의사도 있지만 흉부외과 의사도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선생님의 그 인공호흡기를 하는 경우에는 호흡기내과 선생님들 그다음에 신장내과 뭐 투석하는 경우에는 신장내과 선생님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다학제의 팀워크가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 보호자분들의 협력이 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입니다. 저희 병원에 중환자실이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누우셔가지고 제가 사진도 잘 못 찍고 그래서 양쪽을 잘랐더니 되게 조그매 보이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쾌적합니다. 그리고 장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복잡한 세팅이 돼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니터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감시 장비라고 해서 여러 환자분들이 있으면 그 동시에 한 곳에서 여러 환자분들의 상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력 징후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예후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시에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를 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 조영실인데요. 아주 뭐 이제 간단한 검사 같은 경우는 2명, 3명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아주 복잡한 시술들, 뭐 좌심실 보조기구 같은 것들이 넣어야 되거나 응급 상황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인력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옵니다. 장하성 선생님도 있고 여기 저도 있고 여러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저희 과 과장님도 있고 뭐 여기 보셨던 장하성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는 팀워크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쇼크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슬라이드인데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쉽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시민성 쇼크 어렵고 힘들고 잘해도 예후 나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중용과 노노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신사독행, 뭐 매사진선 뭐 이러는데요. 앞에 계시는 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하면서 여기 시민성 쇼크 환자들을 보고 있고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항상 나쁘다고 생각해서 하면 사실은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질 걸 생각을 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환자분들을 뵙고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